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지만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존재들에 대한 깊고도 서늘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공포로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얽힌 슬픔과 한을 이해하고 나아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식의 여정을 널리 공유해 주시는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의 삶에도 빛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무속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 후 방송국의 여름 특집 프로그램으로 흉가 체험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접신을 통해 한 맺힌 영가들을 위로하고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는 저에게는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임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접신이라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한 사건으로 제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방송사 PD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여름 남양 특집으로 아주 기운이 센 흉가에 방문하여 촬영을 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장소라며 사진 한 장을 보내주셨죠. 사진을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래된 폐유계소의 모습이었는데 사진을 뚫고 나올 듯한 어둡고 눅진한 기운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수많은 흉가를 다녀봤지만 그곳의 기운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단순한 음기를 넘어 살아있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듯한 강력한 배척의 아우라가 느껴졌습니다. 섣불리 발을 들여서는 안 될 곳이라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PD님께 이곳은 혼자서는 절대 갈 수 없다고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접신과 퇴마에 일가견이 있으신 다른 무속인 선생님 두 분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약속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그 기운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허물어져가는 폐유계소 건물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웠고 건물 바로 뒤는 깎아지른 낭떠러지, 그 아래로는 검고 깊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기운이 유독 강하게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함께 가신 선생님들께서도 일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산 사람이 오래 머물 곳이 못 된다. 우리가 들어와서는 안 될 곳에 발을 들였구나. 그곳은 죽은 자들의 영역이었고 우리는 그 공간을 침범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기이한 현상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까르르 웃는 아기 웃음소리가 들려오는가 하면 등 뒤에서 섬뜩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면서도 우리를 조롱하고 장난을 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섣불리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고 쓱 나타났다가 사라지며 우리의 기운을 흐트려 놓으려는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저는 이들을 달래고 그들의 사연을 듣기 위해 접신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함께한 선생님들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창이라 불리는 긴 천으로 제 허리를 단단히 감싸고 그 끝을 잡으셨습니다. 이는 접신 상태에서 제 몸이 멋대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제가 의식을 집중하자 그 순간이었습니다. 차갑고 거대한 무언가가 제 몸을 강타하며 들어왔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극한의 냉기와 함께 물에 빠져 죽은 원혼, 즉 수살기가 제 몸에 실린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무속신앙에서 수살기는 가장 강력하고 한이 깊은 귀신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물속에서 겪는 고통과 억울함이 그들의 한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수살기가 제 몸을 차지하자
제 의식은 희미해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가운 물기운이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두 발이 미친 듯이 건물 뒤편 낭떠러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이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허리에 묶인 소창으로 저를 붙잡고 있던 분은 저보다 훨씬 체격이 좋고 힘이 센 남자 선생님이셨지만 가녀린 제 몸에서 나오는 괴력에 힘없이 질질 끌려오고 계셨습니다. 그 힘은 인간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이 실리면 평소에 몇 배를 초월하는 힘이 생긴다는 말을 저는 그때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억울하다. 분해서 미치겠다. 누구든 데려가야겠다. 제 입에서는 저의 목소리가 아닌 원한에 가득 찬 남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연을 말할 생각도 없이 오직 맹목적인 분노와 사리를 내뿜으며 누구든 함께 물귀신으로 만들겠다는 악의만을 표출했습니다. 조금만 더 갔더라면 저와 선생님 모두 낭떠러지 아래 검은 물속으로 떨어졌을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뜻대로 끌려가지 않자 수살기는 더욱 악에 받쳐 제 몸을 이용해 허리에 감겨있던 소창을 풀어 제 목을 감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라도 데리고 가겠다. 너도 나와 같이 죽자. 는 것이었죠. 숨이 막혀오고 의식이 끊어지려는 찰나 주변에 있던 다른 선생님과 스태프들이 달려들어 겨우 소창을 풀어냈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이 나겠다 싶었던 다른 선생님께서 수살기를 향해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차가운 곳에서 한에 얽매여 계실 겁니까? 저희가 그 한을 풀어드릴 테니 제발 진정하십시오. 저희가 돕겠습니다. 기나긴 설득과 대화 끝에 수살기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 소위 말하는 어두운 세계, 폭력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직 내의 세력 다툼에서 밀려 도망치던 중 이 폐유계소 낭떠러지까지 몰렸고 결국 그곳에서 떨어져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 원통함과 배신감, 죽음의 공포가 뒤섞여 그를 강력한 악기로 만들었고 그는 이 터의 다른 모든 귀신들을 힘으로 누르는 대장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처음 들어왔을 때 들렸던 아기 웃음소리와 여자의 웃음소리는 이 무서운 대장 귀신이 오기 전에 어서 도망가라고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그들은 수살기가 무서워 대놓고 나타나지는 못하고 그렇게라도 우리에게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수살기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의식을 진행하며 우리는 그곳에 얽힌 다른 영가들의 사연도 듣게 되었습니다. 까르르 웃던 아기는 엄마가 금방 다시 올게 라는 말을 믿고 기다리다 결국 버려져 홀로 죽음을 맞이한 아이였습니다. 또 다른 남자 귀신은 이 휴게소가 공사 중일 때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인부였습니다. 각자의 억울한 사연을 품은 채 그들은 자신들의 공간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살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들의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그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영가들을 위해 새 옷을 준비해 태워드리고 아기 귀신을 위해서는 사탕과 과자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함부로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당신들을 해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부디 편안히 잠드소서. 그날의 경험은 저에게 끔찍한 기억인 동시에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만약 저를 지켜주던 소창이 없었다면, 함께한 선생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접신을 하면 그 영혼이 죽었을 때의 상황과 감정을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수살기가 실렸을 때 제 머릿속에는 오직 물에 뛰어들고 싶다, 누군가를 해치고 싶다, 무조건 누군가와 같이 가야겠다는 원망과 파괴적인 생각뿐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폐가나 흉가에 가실 일이 있다면 저는 솔직히 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권해드립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면 소금이나 팥을 지니는 것도 임시방편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깃든 존재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들의 공간에 들어설 때 함부로 물건을 훼손하거나 어지럽히지 마십시오. 작은 음식이라도 차려놓고 저희가 잠시 머물다 가겠습니다. 당신들의 공간을 어지럽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정중히 인사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의가 중요하듯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존중과 예의가 필요한 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성찰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늘 평안하시고 걸음마다 좋은 기운이 함께하시기를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지만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존재들에 대한 깊고도 서늘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공포로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얽힌 슬픔과 한을 이해하고 나아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식의 여정을 널리 공유해 주시는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의 삶에도 빛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무속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 후 방송국의 여름 특집 프로그램으로 흉가 체험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접신을 통해 한 맺힌 영가들을 위로하고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는 저에게는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임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접신이라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한 사건으로 제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방송사 PD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여름 남양 특집으로 아주 기운이 센 흉가에 방문하여 촬영을 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장소라며 사진 한 장을 보내주셨죠. 사진을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래된 폐유계소의 모습이었는데 사진을 뚫고 나올 듯한 어둡고 눅진한 기운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수많은 흉가를 다녀봤지만 그곳의 기운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단순한 음기를 넘어 살아있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듯한 강력한 배척의 아우라가 느껴졌습니다. 섣불리 발을 들여서는 안 될 곳이라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PD님께 이곳은 혼자서는 절대 갈 수 없다고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접신과 퇴마에 일가견이 있으신 다른 무속인 선생님 두 분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약속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그 기운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허물어져가는 폐유계소 건물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웠고 건물 바로 뒤는 깎아지른 낭떠러지, 그 아래로는 검고 깊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기운이 유독 강하게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함께 가신 선생님들께서도 일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산 사람이 오래 머물 곳이 못 된다. 우리가 들어와서는 안 될 곳에 발을 들였구나. 그곳은 죽은 자들의 영역이었고 우리는 그 공간을 침범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기이한 현상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까르르 웃는 아기 웃음소리가 들려오는가 하면 등 뒤에서 섬뜩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면서도 우리를 조롱하고 장난을 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섣불리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고 쓱 나타났다가 사라지며
우리의 기운을 흩트려 놓으려는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저는 이들을 달래고 그들의 사연을 듣기 위해 접신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함께한 선생님들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창이라 불리는 긴 천으로 제 허리를 단단히 감싸고 그 끝을 잡으셨습니다. 이는 접신 상태에서 제 몸이 멋대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제가 의식을 집중하자 그 순간이었습니다. 차갑고 거대한 무언가가 제 몸을 강타하며 들어왔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극한의 냉기와 함께 물에 빠져 죽은 원혼, 즉 수살기가 제 몸에 실린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무속신앙에서 수살기는 가장 강력하고 한이 깊은 귀신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물속에서 겪는 고통과 억울함이 그들의 한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수살기가 제 몸을 차지하자 제 의식은 희미해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가운 물기운이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두 발이 미친 듯이 건물 뒤편 낭떠러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이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허리에 묶인 소창으로 저를 붙잡고 있던 분은 저보다 훨씬 체격이 좋고 힘이 센 남자 선생님이셨지만 가녀린 제 몸에서 나오는 괴력에 힘없이 질질 끌려오고 계셨습니다. 그 힘은 인간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이 실리면 평소에 몇 배를 초월하는 힘이 생긴다는 말을 저는 그때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억울하다. 분해서 미치겠다. 누구든 데려가야겠다. 제 입에서는 저의 목소리가 아닌 원한에 가득 찬 남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연을 말할 생각도 없이 오직 맹목적인 분노와 사리를 내뿜으며 누구든 함께 물귀신으로 만들겠다는 악의만을 표출했습니다. 조금만 더 갔더라면 저와 선생님 모두 낭떠러지 아래 검은 물속으로 떨어졌을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뜻대로 끌려가지 않자 수살기는 더욱 악에 받쳐 제 몸을 이용해 허리에 감겨있던 소창을 풀어 제 목을 감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라도 데리고 가겠다. 너도 나와 같이 죽자. 는 것이었죠. 숨이 막혀오고 의식이 끊어지려는 찰나 주변에 있던 다른 선생님과 스태프들이 달려들어 겨우 소창을 풀어냈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이 나겠다 싶었던 다른 선생님께서 수살기를 향해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차가운 곳에서 한에 얽매여 계실 겁니까? 저희가 그 한을 풀어드릴 테니 제발 진정하십시오. 저희가 돕겠습니다. 기나긴 설득과 대화 끝에 수살기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 소위 말하는 어두운 세계, 폭력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직 내의 세력 다툼에서 밀려 도망치던 중 이 폐유계소 낭떠러지까지 몰렸고 결국 그곳에서 떨어져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 원통함과 배신감, 죽음의 공포가 뒤섞여 그를 강력한 악기로 만들었고 그는 이 터의 다른 모든 귀신들을 힘으로 누르는 대장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처음 들어왔을 때 들렸던 아기 웃음소리와 여자의 웃음소리는 이 무서운 대장 귀신이 오기 전에 어서 도망가라고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그들은 수살기가 무서워 대놓고 나타나지는 못하고 그렇게라도 우리에게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수살기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의식을 진행하며 우리는 그곳에 얽힌 다른 영가들의 사연도 듣게 되었습니다. 까르르 웃던 아기는 엄마가 금방 다시 올게 라는 말을 믿고 기다리다 결국 버려져 홀로 죽음을 맞이한 아이였습니다. 또 다른 남자 귀신은 이 휴게소가 공사 중일 때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인부였습니다. 각자의 억울한 사연을 품은 채 그들은 자신들의 공간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살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들의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그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영가들을 위해 새 옷을 준비해 태워드리고 아기 귀신을 위해서는 사탕과 과자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함부로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당신들을 해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부디 편안히 잠드소서. 그날의 경험은 저에게 끔찍한 기억인 동시에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만약 저를 지켜주던 소창이 없었다면, 함께한 선생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접신을 하면 그 영혼이 죽었을 때의 상황과 감정을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수살기가 실렸을 때 제 머릿속에는 오직 물에 뛰어들고 싶다, 누군가를 해치고 싶다, 무조건 누군가와 같이 가야겠다는 원망과 파괴적인 생각뿐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폐가나 흉가에 가실 일이 있다면 저는 솔직히 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권해드립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면 소금이나 팥을 지니는 것도 임시방편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깃든 존재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들의 공간에 들어설 때 함부로 물건을 훼손하거나 어지럽히지 마십시오. 작은 음식이라도 차려놓고 저희가 잠시 머물다 가겠습니다. 당신들의 공간을 어지럽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정중히 인사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의가 중요하듯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존중과 예의가 필요한 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성찰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늘 평안하시고 걸음마다 좋은 기운이 함께하시기를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지만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존재들에 대한 깊고도 서늘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공포로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얽힌 슬픔과 한을 이해하고 나아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식의 여정을 널리 공유해 주시는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의 삶에도 빛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무속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 후 방송국의 여름 특집 프로그램으로 흉가 체험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접신을 통해 한 맺힌 영가들을 위로하고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는 저에게는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임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접신이라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한 사건으로 제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방송사 PD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여름 남양 특집으로 아주 기운이 센 흉가에 방문하여 촬영을 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장소라며 사진 한 장을 보내주셨죠. 사진을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래된 폐유계소의 모습이었는데 사진을 뚫고 나올 듯한 어둡고 눅진한 기운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수많은 흉가를 다녀봤지만 그곳의 기운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단순한 음기를 넘어 살아있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듯한 강력한 배척의 아우라가 느껴졌습니다. 섣불리 발을 들여서는 안 될 곳이라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PD님께 이곳은 혼자서는 절대 갈 수 없다고,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접신과 퇴마에 일가견이 있으신 다른 무속인 선생님 두 분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약속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그 기운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허물어져가는 폐유계소 건물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웠고 건물 바로 뒤는 깎아지른 낭떠러지, 그 아래로는 검고 깊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기운이 유독 강하게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함께 가신 선생님들께서도 일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산 사람이 오래 머물 곳이 못 된다. 우리가 들어와서는 안 될 곳에 발을 들였구나. 그곳은 죽은 자들의 영역이었고 우리는 그 공간을 침범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기이한 현상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까르르 웃는 아기 웃음소리가 들려오는가 하면 등 뒤에서 섬뜩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면서도 우리를 조롱하고 장난을 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섣불리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고 쓱 나타났다가 사라지며 우리의 기운을 흩트려 놓으려는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저는 이들을 달래고 그들의 사연을 듣기 위해 접신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함께한 선생님들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창이라 불리는 긴 천으로 제 허리를 단단히 감싸고 그 끝을 잡으셨습니다. 이는 접신 상태에서 제 몸이 멋대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제가 의식을 집중하자 그 순간이었습니다. 차갑고 거대한 무언가가 제 몸을 강타하며 들어왔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극한의 냉기와 함께 물에 빠져 죽은 원혼, 즉 수살기가 제 몸에 실린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무속신앙에서 수살기는 가장 강력하고 한이 깊은 귀신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물속에서 겪는 고통과 억울함이 그들의 한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수살기가 제 몸을 차지하자 제 의식은 희미해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가운 물기운이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두 발이 미친 듯이 건물 뒤편 낭떠러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이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허리에 묶인 소창으로 저를 붙잡고 있던 분은 저보다 훨씬 체격이 좋고 힘이 센 남자 선생님이셨지만 가녀린 제 몸에서 나오는 괴력에 힘없이 질질 끌려오고 계셨습니다. 그 힘은 인간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이 실리면 평소에 몇 배를 초월하는 힘이 생긴다는 말을 저는 그때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억울하다. 분해서 미치겠다. 누구든 데려가야겠다. 제 입에서는 저의 목소리가 아닌 원한에 가득 찬 남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연을 말할 생각도 없이 오직 맹목적인 분노와 사리를 내뿜으며 누구든 함께 물귀신으로 만들겠다는 악의만을 표출했습니다. 조금만 더 갔더라면 저와 선생님 모두 낭떠러지 아래 검은 물속으로 떨어졌을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뜻대로 끌려가지 않자 수살기는 더욱 악에 받쳐 제 몸을 이용해 허리에 감겨있던 소창을 풀어 제 목을 감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라도 데리고 가겠다. 너도 나와 같이 죽자. 는 것이었죠. 숨이 막혀오고 의식이 끊어지려는 찰나 주변에 있던 다른 선생님과 스태프들이 달려들어 겨우 소창을 풀어냈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이 나겠다 싶었던 다른 선생님께서 수살기를 향해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차가운 곳에서 한에 얽매여 계실 겁니까? 저희가 그 한을 풀어드릴 테니 제발 진정하십시오. 저희가 돕겠습니다. 기나긴 설득과 대화 끝에 수살기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 소위 말하는 어두운 세계, 폭력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직 내의 세력 다툼에서 밀려 도망치던 중 이 폐유계소 낭떠러지까지 몰렸고 결국 그곳에서 떨어져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 원통함과 배신감, 죽음의 공포가 뒤섞여 그를 강력한 악기로 만들었고
그는 이 터의 다른 모든 귀신들을 힘으로 누르는 대장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처음 들어왔을 때 들렸던 아기 웃음소리와 여자의 웃음소리는 이 무서운 대장 귀신이 오기 전에 어서 도망가라고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그들은 수살기가 무서워 대놓고 나타나지는 못하고 그렇게라도 우리에게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수살기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의식을 진행하며 우리는 그곳에 얽힌 다른 영가들의 사연도 듣게 되었습니다. 까르르 웃던 아기는 엄마가 금방 다시 올게 라는 말을 믿고 기다리다 결국 버려져 홀로 죽음을 맞이한 아이였습니다. 또 다른 남자 귀신은 이 휴게소가 공사 중일 때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인부였습니다. 각자의 억울한 사연을 품은 채 그들은 자신들의 공간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살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들의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그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영가들을 위해 새 옷을 준비해 태워드리고 아기 귀신을 위해서는 사탕과 과자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함부로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당신들을 해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부디 편안히 잠드소서. 그날의 경험은 저에게 끔찍한 기억인 동시에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만약 저를 지켜주던 소창이 없었다면, 함께한 선생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접신을 하면 그 영혼이 죽었을 때의 상황과 감정을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수살기가 실렸을 때 제 머릿속에는 오직 물에 뛰어들고 싶다, 누군가를 해치고 싶다, 무조건 누군가와 같이 가야겠다는 원망과 파괴적인 생각뿐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폐가나 흉가에 가실 일이 있다면 저는 솔직히 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권해드립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면 소금이나 팥을 지니는 것도 임시방편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깃든 존재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들의 공간에 들어설 때 함부로 물건을 훼손하거나 어지럽히지 마십시오. 작은 음식이라도 차려놓고 저희가 잠시 머물다 가겠습니다. 당신들의 공간을 어지럽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정중히 인사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의가 중요하듯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존중과 예의가 필요한 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성찰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늘 평안하시고 걸음마다 좋은 기운이 함께하시기를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지만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존재들에 대한 깊고도 서늘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공포로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얽힌 슬픔과 한을 이해하고 나아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식의 여정을 널리 공유해 주시는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의 삶에도 빛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무속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 후 방송국의 여름 특집 프로그램으로 흉가 체험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접신을 통해 한 맺힌 영가들을 위로하고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는 저에게는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임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접신이라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한 사건으로 제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방송사 PD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여름 남양 특집으로
아주 기운이 센 흉가에 방문하여 촬영을 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장소라며 사진 한 장을 보내주셨죠. 사진을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래된 폐유계소의 모습이었는데 사진을 뚫고 나올 듯한 어둡고 눅진한 기운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수많은 흉가를 다녀봤지만 그곳의 기운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단순한 음기를 넘어 살아있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듯한 강력한 배척의 아우라가 느껴졌습니다. 섣불리 발을 들여서는 안 될 곳이라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PD님께 이곳은 혼자서는 절대 갈 수 없다고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접신과 퇴마에 일가견이 있으신 다른 무속인 선생님 두 분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약속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그 기운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허물어져가는 폐유계소 건물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웠고 건물 바로 뒤는 깎아지른 낭떠러지, 그 아래로는 검고 깊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기운이 유독 강하게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함께 가신 선생님들께서도 일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산 사람이 오래 머물 곳이 못 된다. 우리가 들어와서는 안 될 곳에 발을 들였구나. 그곳은 죽은 자들의 영역이었고 우리는 그 공간을 침범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기이한 현상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까르르 웃는 아기 웃음소리가 들려오는가 하면 등 뒤에서 섬뜩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면서도 우리를 조롱하고 장난을 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섣불리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고 쓱 나타났다가 사라지며 우리의 기운을 흩트려 놓으려는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저는 이들을 달래고 그들의 사연을 듣기 위해 접신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함께한 선생님들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창이라 불리는 긴 천으로 제 허리를 단단히 감싸고 그 끝을 잡으셨습니다. 이는 접신 상태에서 제 몸이 멋대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제가 의식을 집중하자 그 순간이었습니다. 차갑고 거대한 무언가가 제 몸을 강타하며 들어왔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극한의 냉기와 함께 물에 빠져 죽은 원혼, 즉 수살기가 제 몸에 실린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무속신앙에서 수살기는 가장 강력하고 한이 깊은 귀신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물속에서 겪는 고통과 억울함이 그들의 한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수살기가 제 몸을 차지하자 제 의식은 희미해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가운 물기운이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두 발이 미친 듯이 건물 뒤편 낭떠러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이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허리에 묶인 소창으로 저를 붙잡고 있던 분은 저보다 훨씬 체격이 좋고 힘이 센 남자 선생님이셨지만 가녀린 제 몸에서 나오는 괴력에 힘없이 질질 끌려오고 계셨습니다. 그 힘은 인간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이 실리면 평소에 몇 배를 초월하는 힘이 생긴다는 말을 저는 그때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억울하다. 분해서 미치겠다. 누구든 데려가야겠다. 제 입에서는 저의 목소리가 아닌 원한에 가득 찬 남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연을 말할 생각도 없이 오직 맹목적인 분노와 사리를 내뿜으며 누구든 함께 물귀신으로 만들겠다는 악의만을 표출했습니다. 조금만 더 갔더라면 저와 선생님 모두 낭떠러지 아래 검은 물속으로 떨어졌을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뜻대로 끌려가지 않자 수살기는 더욱 악에 받쳐 제 몸을 이용해 허리에 감겨있던 소창을 풀어 제 목을 감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라도 데리고 가겠다. 너도 나와 같이 죽자. 는 것이었죠.
숨이 막혀오고 의식이 끊어지려는 찰나 주변에 있던 다른 선생님과 스태프들이 달려들어 겨우 소창을 풀어냈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이 나겠다 싶었던 다른 선생님께서 수살기를 향해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차가운 곳에서 한에 얽매여 계실 겁니까? 저희가 그 한을 풀어드릴 테니 제발 진정하십시오. 저희가 돕겠습니다. 기나긴 설득과 대화 끝에 수살기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 소위 말하는 어두운 세계, 폭력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직 내의 세력 다툼에서 밀려 도망치던 중 이 폐유계소 낭떠러지까지 몰렸고 결국 그곳에서 떨어져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 원통함과 배신감, 죽음의 공포가 뒤섞여 그를 강력한 악기로 만들었고 그는 이 터의 다른 모든 귀신들을 힘으로 누르는 대장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처음 들어왔을 때 들렸던 아기 웃음소리와 여자의 웃음소리는 이 무서운 대장 귀신이 오기 전에 어서 도망가라고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그들은 수살기가 무서워 대놓고 나타나지는 못하고 그렇게라도 우리에게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수살기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의식을 진행하며 우리는 그곳에 얽힌 다른 영가들의 사연도 듣게 되었습니다. 까르르 웃던 아기는 엄마가 금방 다시 올게 라는 말을 믿고 기다리다 결국 버려져 홀로 죽음을 맞이한 아이였습니다. 또 다른 남자 귀신은 이 휴게소가 공사 중일 때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인부였습니다. 각자의 억울한 사연을 품은 채 그들은 자신들의 공간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살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들의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그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영가들을 위해 새 옷을 준비해 태워드리고 아기 귀신을 위해서는 사탕과 과자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함부로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당신들을 해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부디 편안히 잠드소서. 그날의 경험은 저에게 끔찍한 기억인 동시에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만약 저를 지켜주던 소창이 없었다면, 함께한 선생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접신을 하면 그 영혼이 죽었을 때의 상황과 감정을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수살기가 실렸을 때 제 머릿속에는 오직 물에 뛰어들고 싶다, 누군가를 해치고 싶다, 무조건 누군가와 같이 가야겠다는 원망과 파괴적인 생각뿐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폐가나 흉가에 가실 일이 있다면 저는 솔직히 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권해드립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면 소금이나 팥을 지니는 것도 임시방편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깃든 존재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들의 공간에 들어설 때 함부로 물건을 훼손하거나 어지럽히지 마십시오. 작은 음식이라도 차려놓고 저희가 잠시 머물다 가겠습니다. 당신들의 공간을 어지럽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정중히 인사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의가 중요하듯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존중과 예의가 필요한 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성찰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늘 평안하시고 걸음마다 좋은 기운이 함께하시기를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지만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존재들에 대한 깊고도 서늘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공포로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얽힌 슬픔과 한을 이해하고 나아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식의 여정을 널리 공유해 주시는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의 삶에도 빛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무속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 후 방송국의 여름 특집 프로그램으로 흉가 체험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접신을 통해 한 맺힌 영가들을 위로하고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는 저에게는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임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접신이라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한 사건으로 제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방송사 PD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여름 남양 특집으로 아주 기운이 센 흉가에 방문하여 촬영을 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장소라며 사진 한 장을 보내주셨죠. 사진을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래된 폐유계소의 모습이었는데 사진을 뚫고 나올 듯한 어둡고 눅진한 기운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수많은 흉가를 다녀봤지만 그곳의 기운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단순한 음기를 넘어 살아있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듯한 강력한 배척의 아우라가 느껴졌습니다. 섣불리 발을 들여서는 안 될 곳이라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PD님께 이곳은 혼자서는 절대 갈 수 없다고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접신과 퇴마에 일가견이 있으신 다른 무속인 선생님 두 분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약속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그 기운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허물어져가는 폐유계소 건물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웠고 건물 바로 뒤는 깎아지른 낭떠러지, 그 아래로는 검고 깊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기운이 유독 강하게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함께 가신 선생님들께서도 일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산 사람이 오래 머물 곳이 못 된다. 우리가 들어와서는 안 될 곳에 발을 들였구나. 그곳은 죽은 자들의 영역이었고 우리는 그 공간을 침범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기이한 현상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까르르 웃는 아기 웃음소리가 들려오는가 하면 등 뒤에서 섬뜩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면서도 우리를 조롱하고 장난을 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섣불리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고 쓱 나타났다가 사라지며 우리의 기운을 흩트려 놓으려는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저는 이들을 달래고 그들의 사연을 듣기 위해 접신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함께한 선생님들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창이라 불리는 긴 천으로 제 허리를 단단히 감싸고 그 끝을 잡으셨습니다. 이는 접신 상태에서 제 몸이 멋대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제가 의식을 집중하자 그 순간이었습니다. 차갑고 거대한 무언가가 제 몸을 강타하며 들어왔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극한의 냉기와 함께 물에 빠져 죽은 원혼, 즉 수살기가 제 몸에 실린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무속신앙에서 수살기는 가장 강력하고 한이 깊은 귀신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물속에서 겪는 고통과 억울함이 그들의 한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수살기가 제 몸을 차지하자 제 의식은 희미해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가운 물기운이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두 발이 미친 듯이 건물 뒤편 낭떠러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이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허리에 묶인 소창으로 저를 붙잡고 있던 분은 저보다 훨씬 체격이 좋고 힘이 센 남자 선생님이셨지만 가녀린 제 몸에서 나오는 괴력에 힘없이 질질 끌려오고 계셨습니다.
그 힘은 인간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이 실리면 평소의 몇 배를 초월하는 힘이 생긴다는 말을 저는 그때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억울하다. 분해서 미치겠다. 누구든 데려가야겠다. 제 입에서는 저의 목소리가 아닌 원한에 가득 찬 남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연을 말할 생각도 없이 오직 맹목적인 분노와 사리를 내뿜으며 누구든 함께 물귀신으로 만들겠다는 악의만을 표출했습니다. 조금만 더 갔더라면 저와 선생님 모두 낭떠러지 아래 검은 물속으로 떨어졌을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뜻대로 끌려가지 않자 수살기는 더욱 악에 받쳐 제 몸을 이용해 허리에 감겨있던 소창을 풀어 제 목을 감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라도 데리고 가겠다. 너도 나와 같이 죽자. 는 것이었죠. 숨이 막혀오고 의식이 끊어지려는 찰나 주변에 있던 다른 선생님과 스태프들이 달려들어 겨우 소창을 풀어냈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이 나겠다 싶었던 다른 선생님께서 수살기를 향해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차가운 곳에서 한에 얽매여 계실 겁니까? 저희가 그 한을 풀어드릴 테니 제발 진정하십시오. 저희가 돕겠습니다. 기나긴 설득과 대화 끝에 수살기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 소위 말하는 어두운 세계, 폭력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직 내의 세력 다툼에서 밀려 도망치던 중 이 폐유계소 낭떠러지까지 몰렸고 결국 그곳에서 떨어져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 원통함과 배신감, 죽음의 공포가 뒤섞여 그를 강력한 악기로 만들었고 그는 이 터의 다른 모든 귀신들을 힘으로 누르는 대장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처음 들어왔을 때 들렸던 아기 웃음소리와 여자의 웃음소리는 이 무서운 대장 귀신이 오기 전에 어서 도망가라고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그들은 수살기가 무서워 대놓고 나타나지는 못하고 그렇게라도 우리에게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수살기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의식을 진행하며 우리는 그곳에 얽힌 다른 영가들의 사연도 듣게 되었습니다. 까르르 웃던 아기는 엄마가 금방 다시 올게 라는 말을 믿고 기다리다 결국 버려져 홀로 죽음을 맞이한 아이였습니다. 또 다른 남자 귀신은 이 휴게소가 공사 중일 때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인부였습니다. 각자의 억울한 사연을 품은 채 그들은 자신들의 공간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살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들의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그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영가들을 위해 새 옷을 준비해 태워드리고 아기 귀신을 위해서는 사탕과 과자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함부로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당신들을 해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부디 편안히 잠드소서. 그날의 경험은 저에게 끔찍한 기억인 동시에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만약 저를 지켜주던 소창이 없었다면, 함께한 선생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접신을 하면 그 영혼이 죽었을 때의 상황과 감정을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수살기가 실렸을 때 제 머릿속에는 오직 물에 뛰어들고 싶다, 누군가를 해치고 싶다, 무조건 누군가와 같이 가야겠다는 원망과 파괴적인 생각뿐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폐가나 흉가에 가실 일이 있다면 저는 솔직히 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권해드립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면 소금이나 팥을 지니는 것도 임시방편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깃든 존재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들의 공간에 들어설 때 함부로 물건을 훼손하거나 어지럽히지 마십시오. 작은 음식이라도 차려놓고 저희가 잠시 머물다 가겠습니다.
당신들의 공간을 어지럽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정중히 인사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의가 중요하듯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존중과 예의가 필요한 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성찰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늘 평안하시고 걸음마다 좋은 기운이 함께하시기를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지만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존재들에 대한 깊고도 서늘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공포로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얽힌 슬픔과 한을 이해하고 나아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식의 여정을 널리 공유해 주시는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의 삶에도 빛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무속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 후 방송국의 여름 특집 프로그램으로 흉가 체험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접신을 통해 한 맺힌 영가들을 위로하고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는 저에게는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임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접신이라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한 사건으로 제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방송사 PD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여름 남양 특집으로 아주 기운이 센 흉가에 방문하여 촬영을 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장소라며 사진 한 장을 보내주셨죠. 사진을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래된 폐유계소의 모습이었는데 사진을 뚫고 나올 듯한 어둡고 눅진한 기운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수많은 흉가를 다녀봤지만 그곳의 기운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단순한 음기를 넘어 살아있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듯한 강력한 배척의 아우라가 느껴졌습니다. 섣불리 발을 들여서는 안 될 곳이라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PD님께 이곳은 혼자서는 절대 갈 수 없다고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접신과 퇴마에 일가견이 있으신 다른 무속인 선생님 두 분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약속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그 기운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허물어져가는 폐유계소 건물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웠고 건물 바로 뒤는 깎아지른 낭떠러지, 그 아래로는 검고 깊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기운이 유독 강하게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함께 가신 선생님들께서도 일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산 사람이 오래 머물 곳이 못 된다. 우리가 들어와서는 안 될 곳에 발을 들였구나. 그곳은 죽은 자들의 영역이었고 우리는 그 공간을 침범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기이한 현상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까르르 웃는 아기 웃음소리가 들려오는가 하면 등 뒤에서 섬뜩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면서도 우리를 조롱하고 장난을 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섣불리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고 쓱 나타났다가 사라지며 우리의 기운을 흐트려 놓으려는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저는 이들을 달래고 그들의 사연을 듣기 위해 접신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함께한 선생님들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창이라 불리는 긴 천으로 제 허리를 단단히 감싸고 그 끝을 잡으셨습니다. 이는 접신 상태에서 제 몸이 멋대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제가 의식을 집중하자 그 순간이었습니다.
차갑고 거대한 무언가가 제 몸을 강타하며 들어왔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극한의 냉기와 함께 물에 빠져 죽은 원혼, 즉 수살기가 제 몸에 실린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무속신앙에서 수살기는